미국과 이스라엘의 대이란전은 AI가 이른바 디지털 지휘관 역할을 한 최초의 전쟁으로 기록될 것 같습니다. 핵심 기술은 바로 엔트로픽의 AI 클로드입니다. 미국의 언론들은 클로드가 수만 시간의 드론 영상과 위성 데이터를 단 몇 초 만에 분석해서 목표를 식별해냈고, 이런 획기적인 시간 단축으로 미국과 이스라엘이 작전 시작 12시간 만에 약 900회의 공습을 퍼부었다고 전했습니다. So it's an evolution of technology that the military has always had to adopt to do its job better. And so whether it's used in any one particular context, I couldn't say, but you can imagine we're a big enterprise, and big enterprises get a lot of value out of AI. 사실 트럼프 행정부는 대이란 공습 하루 전인 지난달 27일 엔트로픽을 국가 안보를 해칠 우려가 크다면서 공급망 위험 기업으로 지정하고 사용 중지령까지 내렸습니다. 엔트로픽이 전쟁에 AI 클로드를 써선 안 된다면서 미국 정부 정책에 반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엔트로픽이 미국의 국방부와 AI 기업 중 최초로 기밀 정보를 다루는 공급 계약을 맺은 건 지난해 7월이었습니다. 이때 엔트로픽은 완전 자율 살상 무기 금지, 그러니까 AI가 스스로 타격 대상을 결정하고 공격하는 시스템에 쓰여서는 안 된다. 그리고 미국의 국민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감시에 활용돼서는 안 된다는 이 두 가지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If you have a large army of drones or robots that can operate without any human oversight, where there aren't human soldiers to make the decisions about who to target, who to shoot at, that presents concerns. 네, 하지만 전쟁이 임박하자 미 국방부는요, AI가 전략 자산이 된 만큼 최종 통제권도 국가가 가져가야 한다는 논리로 AI 사용의 모든 제한을 풀라고 엔트로픽을 압박했고, 급기야 엔트로픽을 공급망 위험 기업으로 지정하고 모든 계약을 해지해버렸습니다. 쉽게 말해서 너희 기술이 너무 뛰어나서 국가 안보에 필수적인데 너희가 통제권을 안 주니까 오히려 너희의 존재가 국가의 위협이 된다, 이런 논리입니다. 그런데 사용하지 않겠다고 해놓고서 미국의 국방부는 이란 공습의 클로드를 활용했는데 국방부 시스템에 이미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클로드를 지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엔트로픽과의 계약 조건을 어긴 거라서 이 부분도 지금 논란거리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오픈AI의 챗 GPT가 등판하는데요. 이 클로드의 빈자리를 오픈AI가 꿰찬 겁니다. 오픈AI의 샘 올트먼 CEO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라면 모든 군사적인 활용을 수용하겠다며 미국의 국방부와 전격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오픈AI에 실망했다는 챗 GPT 이용자들이 구독 해지에 나서면서 챗 GPT 앱 삭제율은 하루 만에 4배 가까이 늘었고요. 반면에 엔트로픽은 챗 GPT를 제치고 미국의 앱스토어 1위에 올랐습니다. 지금 업계에서도 파장은 일고 있는데 오픈AI와 구글의 직원 900여 명은 기업 간의 경쟁 심리를 이용해서 군사 협력을 압박하는 국방부에 맞서서 우리는 분열되지 않는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고요. 엔트로픽에 대한 연대감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사태는 AI가 전쟁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때 그 도덕적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게 개발 업체인지 국가인지 아니면 알고리즘인지는 답을 찾기가 어려운데요. 엔트로픽의 거부 그리고 오픈AI의 전략적인 선택 중 우리는 누구의 손을 들어줘야 할까요? 지금까지 더블 언박싱이었습니다. 하이 빅스비, 마포구 상암동의 날씨를 알려줘. 화창하며 기온은 1도입니다. 이 목소리의 주인공 방우호 씨, 22년 차 성우입니다. 방 씨가 인공지능용 목소리를 처음 녹음한 건 2015년. 그 이후 일감은 빠르게 줄었다고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한 80% 이상 줄은 것 같아요. 요즘은 부업이 본업이 되고 있습니다. 라디오 진행, 성우 지망생 수업으로 생계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일터였던 녹음실, 이미 절반은 문을 닫았습니다. AI를 활용해서 굉장히 적은 금액으로 이제 많은 광고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눈치가 빠른 어린이들은 이래서 무섭다니까. 눈치가 빠른 어린이들은 정말 무섭다니까. 어느 쪽이 사람인지 구별이 쉽지 않습니다. 이 정도 복제에 얼마나 걸릴까요? 20분에서 30분 정도 캐릭터 음성을 녹음을 합니다. 20-30분짜리 파일을 학습해서 모든 문장을 구사할 정도로 나온다는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2027년 성우 직무의 78.7%가 AI로 대체될 거란 관측도 있습니다.
기술도 기술이지만 계약 관행도 문제입니다. 매절 계약, 목소리를 한 번 녹음하면 기업이 무제한 사용하는 계약인데 많은 성우 계약이 이런 식입니다. 목소리 권리를 보호하는 조항이 필요하지만 현장에서 관행을 바꾸긴 어렵습니다. 독점하는 걸로 해서 많은 돈을 드릴 테니 이 부분에서는 그냥 사인을 해달라 해서 그게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최근 독일에선 넷플릭스가 AI 학습 조항을 계약에 넣자 성우들이 보이콧에 나섰습니다. 내 목소리가 내 일자리를 뺏는 역설적 상황. 소수의 스타 성우만 살아남을 거란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안윤수 씨는 해외 의류 등을 수입해 온라인에서 10년째 팔고 있습니다. 해외 거래처와 주고받을 제안서나 계약서, 번역이 필수입니다. 일본 물류 회사랑 이제 저희가 계약했던 계약서, 이제 전문 업체에 의뢰를 했던 겁니다. 3년 전부터는 번역 의뢰를 줄였습니다. 단어 하나하나가 민감한 서류지만 생성형 AI 번역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번역했던 것보다 더 전문가적으로 더 잘 돼가지고. 네, 어서 오십시오. 번역업체는 감원 일상입니다. 이곳은 직원을 7명에서 4명으로 줄였습니다. MTPE, 기계번역 후편집. 번역은 AI가, 인간은 교정만 하는 방식으로 일감 단가가 급락 중이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원가가 30%가 절감이 된다. 예를 들어서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가격만 깎이는 그런 시장도 많이 이제 생겨나고 있는 거죠. 지금부터 테스트 진행해 보겠습니다. Hello, thank you for visiting us here at Scone AI at our Seoul branch.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Hello, thank you for visiting us. 시차 없이 외국어를 통역해 글로 바꿔주는 서비스. 지난해 경주 에이펙 CEO 서밋에서 실제 활용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엔비디아 젠슨 황 등의 연설을 실시간 통역해 미디어 센터에 제공했습니다. 현재까지 적용 건수가 한 200건 이상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챗GPT 등장 이후 프리랜서의 시간당 요금을 조사했더니 번역이 20% 넘게 줄어 가장 타격이 컸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한국예대 용인 캠퍼스가 2024년부터 영어, 중국어학과 신입생 모집을 중단했고 덕성여대 등 다른 대학도 학과 통폐합에 나서고 있습니다. 한 20년 차 번역가는 자기 직업의 미래를 이렇게 답했습니다. 아이들도 생각하면서 얘네는 과연 뭘 하면서 살아야 될까?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